인생에 한 번쯤은 템베거를 찾아서 인생의 역전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드는 시간 미증시 오프닝 라이브 미우라 2부의 템베거를 찾아라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템베거 기업은요. 전쟁은 좀 없어져야 하지만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지만 또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세대 기술을 가진 국방 관련된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드론을 이용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레드캣 홀딩스 가져와 봤습니다. 드론이 다시 찾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템베거의 기준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혁신성이 있는가. 두 번째, 수요가 있는가. 세 번째,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걸 극복해서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캣 홀딩스 어떤 기업이냐. 레드캣 홀딩스는 군사 정보와 상업 분야를 위한 드론 기술 회사로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무인 항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주요 제품으로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소형 무인 정찰 시스템 블랙 위도우가 있고요. 장거리 임무용 고정익 VTOL 드론이라고 해서 트리콘이 있고, 그리고 골든 이글 드론 등 이 회사는 미국 국방부가 승인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드캣 홀딩스의 그럼 혁신성이 무엇이냐? 핵심 기술 팔란티어 V 나브 통합입니다. 팔란티어랑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최근에 연결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GPS free, 그래서 GPS 없이 항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 레드캣 홀딩스의 혁신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27일 완료된 비행 테스트에서 블랙 위도우 드론은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도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비주얼 내비게이션과 소프트웨어가 통합이 돼서 이런 기술을 지금 실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정확히 뭐냐면 일단은 엣지 기반 센서 융합이 이루어졌다 해요. 그래서 시각 데이터와 관성 측정 장치 데이터를 결합해서 실시간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와 위성 이미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장표를 좀 넘겨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좀 GPS가 없어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GPS가 없어도.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 기술 덕분에 비싼 GPS 필요 없고 이 또 EMP로 인해서 GPS가 발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드론의 장애가 일어나서 군사 작전이 불가피해질 텐데 미아가 될 수 있는데. 그쵸. GPS 기술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게 혁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의 혁신성 뭐냐면 블루 UAS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공식 인증한 상업용 무인 항공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이 블루 UAS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 국방부의 중국 드론 배제 리스트인 블루 UAS에 포함돼서 정보 조달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드론도 만약에 국방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인증만 있으면 너네 이거 인증 있네? 이러면서 미국 국방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행정안전부 같은데 이런 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프리패스군요. 프리패스, 미국 정부 한에서는 프리패스권을 따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또 혁신성은 야간 정찰에 특화가 돼 있다고 해요. 열 감지 센서를 탑재해서 야간 작전 우위 제공이 되고, 그리고 휴대성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배낭에 담을 수 있는 소형 표류 설계로 보병 대대급 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병 이렇게 들고 군사 작전 시행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통합 플랫폼도 이게 혁신성인데 팡이라고 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엣지 130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레드캣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무인 시스템으로도 확장하고 있어요. 레드캣 홀딩스 같은 거는. 자, 지금 보시면 무인 수상정이 보이시죠? 그래서 레드캣은 2025년 5월 해양 영역 확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7m 원정이 가능한 익스피디셔너리 USV라는 이 수상정을 2025년 3분기부터 생산 중에 있는데요. 10,000시간 이상의 전투 검증이 일어났고 실제 전장에서 축적된 운용 경험 덕분에 해상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리 이 블랙 위도를 사용한 항공 작전, 그리고 무인 수상정을 활용한 해상 작전, 그래서 통합 작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레드캣 홀딩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좋군요. 그쵸? 예. 계속해서 좀 다하 영역으로 무인 시스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이게 뭔가 드론 기업들, 특히 네. 방산 관련해서 신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되게 한정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과포화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 시장의 경쟁이.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곳저곳에 많이 발 걸칠 수 있는 거는 그쵸. 성장해 나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원이 다각화되는 거니까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드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매출원을 다각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레드캣 홀딩스의 이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레드캣 홀딩스 이렇게 혁신적인데 수요는 어디가 있을까요? 봤더니 미 육군 단거리 정찰 프로그램이 지금 수요처라고 합니다. 레드캣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미 국방부의 Short Range Reconnaissance라고 해서 SRR이라 해서 미 육군 단거리 정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레드캣 홀딩스의 블랙 위도우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간 8천에서 1억 달러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물론 실제 초기 계약보다는 안타깝게도 낮습니다. 네. 1억 2,900달러, 900달러를 지금 나타내려고 했는데 실제 추산을 해보니까 좀 낮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육군 단거리 정찰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토와 동맹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2025년 9월 16일 나토 Supply and Procurement Agency에서 지금 카탈로그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에도 좀 확장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유럽 나토 회원국의 표준 조달 리스트에 포함이 됐고요. 30개 나토 회원국 대상 판매 기회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출 시장 진입에 전략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 UAS 인증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와 공안 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뭐 연방 정보 기관 FBI나 CIA 그리고 국토안보부, 경찰, 소방, 구급 등 안전 기관들, 그리고 미국 주 단위 국방부에서 좀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드캣 홀딩스의 주요 수요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레드캣 홀딩스의 주가 성장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확인해 봤을 때 이전 좀 과거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어요. 레드캣 홀딩스 주가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6월부터 9월 지금 주가 차트거든요.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5월에서 8월은 미국 육군 SRR 계약 기대감 덕분에 올랐고요. 그리고 나토의 NSPA 승인 덕분에 9월 16일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면 신규 커버리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니드햄이라는 투자은행에서는 바이 등급을 외치면서 목표가 17달러, 초기 커버리지임에도 17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월가의 공식 인정으로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 내러티브 자체가 10월부터 꺾이는 추세잖아요. 10월 중순부터 팔란티어로 시작한 AI 거품론 문제와 유동성 경색, 그리고 12월 FOMC 금리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시장 내러티브가 많이 안 좋아져서 다른 러셀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락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장표 보시면 팔란티어 10월 31일 날 이 레드캣 홀딩스와 좀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VNAV 성공적 비행 테스트가 발표됐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내러티브가 좀 손상된 팔란티어와 협력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Q3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3일 날 공개를 했는데 네. 어닝 미스가 났어요. 미스가 났어요. 매출이 근데 646% 전년 대비 증가를 하긴 했지만 폭증했지만 이게 EPS와 순손실이 규모가 엄청 확대되면서 이 주가는 22% 정도 급락하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매출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 그리고 고평가된 기업들이 하락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3분기 실적 네. 시즌 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캣 홀딩스도 그 부분을 면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추가로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부자 락업 해제가 11월 17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락업 만료로 내부자 매도가 우려되면서 주가에 흔들림이 있었고요.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으면서 추가 낙담 요인이 있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리스크는 블랙 위도우가 월 1000대 목표 달성을 예견했는데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ESLO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 인증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가이던스 하향, 양치기 소년 같은 짓을 했죠. 1회 하향 조정, 기대치 관리 미흡으로 1회 하향 조정을 했고, 또 경영진의 신뢰도 저하가 될 수 있었던 게 2회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악재. 그리고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졌어요. 분기 순손실 1,600만 달러가 순손실이 났고 연간 6,400만 달러 순손실이 추정되면서 이 부분도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악재밖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없는데, 좀 악재가 많네요, 이 기업이. 네. 그리고 경쟁사의 기술 발전 부분에서도 에어로 바이러먼트의 스위치 블레드 시스템 입증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검증된 이 시스템 때문에 경쟁사에 좀 밀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크라토스의 고속 전투 드론 개발, 그리고 선발 경쟁사들의 대규모 자본과 생산 능력 때문에 레드캣 홀딩스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상존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시스템 신규 사업 위험도 있어요. 아까 그 무인 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네가 드론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해양 그 무인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정신 산만하게 하느냐라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재로 좀 가득한 레드캣 홀딩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요약을 하자면 GPS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미국과 나토라는 든든한 이 수요처가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레드캣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베타 상관 개수가 약 1.6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60% 더 크다라는 뜻인데, 지금 시장 내러티브가 약간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나스닥 보시면 막 떨어집니다, 지금. 막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장에서는 더 얘네는 60%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평가 이렇습니다. 네, 커버리지를 하는 월가는 4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스트롱 바이 1, 바이 3인데요. 네, 하지만 이 노스랜드 세큐리티에서는 11월 14일 최근이죠. 레드캣에 대한 매수 추천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리드햄에서는 또 실적 발표 후에 레드캣 목표 가격이 17에서 12달러로 내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뭐 국방 나중에 드론 많이 쓰이겠지만 일단은 좀 리스크가 많이 상재돼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캣 홀딩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 텐데 거의 음전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 왜 이래요, 그 차트? 지금 나스닥 전반적으로 많이 꺾이고 있고 특히 네. 급등했었던 중소형주들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레드캣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트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락을 했군요, 사실. 네. 레드캣 홀딩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템베거로는 선정하지 않고 그냥 한번 확인해보는 차세대 기술이니까. 오르고 있고 네. 또 어쨌든 방산 또 신기술 쪽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네. 레드캣의 문제가 아니었나. 연인님께서 수익이 나는 회사인가 순손실 나는 회사입니다. 아직 손실입니다. 네. 오히려
조정? 아 오히려 좋아? 모르겠어요. 흑자 전환? 근데 너무 이 독자성이 없어가지고.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캣 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